안녕하십니까. 경북도청 이전이 내년 6월로 예정된 가운데 새로운 도청과 신도시 공사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 이전하고 난 터에 무엇을 할 것인가의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는데요. 오늘 일요진단 대구에서는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권은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철석 대구시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다. 김요한 대구 테크노파크 산업정책팀장 나오셨습니다. 엄창옥 대구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도청 이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후적지 활용 문제인데요. 그런데 계획 수립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철석 기획관님, 대구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도청 이전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예, 도청 후적지는 우리 대구시의 도심부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의 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청 후적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구시의 기본 방향은 난개발을 차단하고 공익을 우선해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도청 후적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구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국가 책임하에 도청 후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이 아니고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도청 후적지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말씀해 주시죠.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 기본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대형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어떤 국립시설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국립시설 중에서는 문화, 교육, 그다음에 산업기술 공간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공서 이전 요구도 상당한 부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용역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시민들의 의사를 가장 먼저 우선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청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도청 후적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또 지리적인 또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엄창옥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도청 후적지의 역사적이고 또 지리적인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리 공간적인 의미인데요. 이 터는 대구의 중심인 앞산을 시작으로 해서 중앙대로로 쭉 연결되는 그러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남북의 대칭 구조 자리에 이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최근에 와서는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주거와 교통과 산업이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도대체 이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하며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느냐는 관심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도청 건물에 대한 문화사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사는 대구 건축사의 제1세대의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점에서 물론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이 건축물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의 흐름 속에서 이 중요한 근대 유산이 소멸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후적지 개발 방향이 이러한 지리적, 공간적 중요성을 잘 활용하는 일과 기존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일과 함께 관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권은희 의원님, 지금 네. 엄창옥 교수님께서 네. 경북도청 그 자리가 아주 명당 자리다. 네. 또 지리적,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북구 주민들 입장에선 이러한 네. 자리가 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기대도 많고 또 일면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북구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시죠. 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경북 도청터에는 도청뿐만 아니라 도의 유관기관들이 지금 다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전을 하면은 지금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14,000명 정도 감소하고 생산 효과 3,500억 원, 또 일자리가 4,000개 정도 감소할 거라고 대경연구원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사실 그 우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 시청이나 또는 법원검찰청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능과 유사한 기관이 들어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상태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저는 제 공약이 시청 이전입니다만은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정보,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우리 이전터 활용 방안 시민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확실한 적절한 어떤 이전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것 같은데요. 김효환 팀장님, 지금까지 도청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도청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 관련 시설로서 문화, 교육 관련 시설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에 되는 막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구시의 신청사, 그다음에 법원, 검찰청과 같은 관공서를 이전해서 소위 행정타운을 건설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경상북도 도청 자리에 있는 시설들과 유사한 기능 그리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들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김효환 팀장님께서도 후적지 활용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내셨는데요. 기존의 주장인 이 국가 주도의 공공시설 이전보다는 지역의 산업시설 또는 지역의 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요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전을 유치하는 핵심적인 관공서 시설에는 법원이 있습니다. 이 법원은 지금 현재 공간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후적지에 법원부터 법무 관련 서비스, 그리고 회계 세무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전문 서비스 기업들을 집적시켜 나가자는 것이 첫 번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대구 지역의 산재에 있는 법무 관련 서비스, 그다음에 회계 세무 서비스, 그리고 광고 서비스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체 수가 1,400여 개, 그리고 종사자 수가 6,500명, 경제적인 규모만 하더라도 3,700억 정도에 달합니다. 이러한 전문 서비스 기능들을 한 곳에 집적시켜 나간다면 내륙 중추도시로서 대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창업 지원 기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청 후적지를 바라볼 때
나무가 아닌 숲의 관점으로 이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불과 자동차로 10분 내의 거리에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기술,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인 경북대학교, 그리고 제3산업단지, 그리고 종합유통단지, 엑스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고 바로 또 옆에 동대구역이라든지 공항, 그리고 북대구 IC까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도청 후적지를 세계적인 창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정말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도청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 국가 주도의 공공시설이냐 아니면 이 지역산업 관련 이 시설이냐 이런 두 가지 큰 관례, 특히 김용환 팀장님은 이제 지역 산업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를 주셨는데요. 여기 나오신 이 패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까지의 그 계획 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김철섭 기획관님 먼저 말씀 주시죠.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을 발주해서 이 안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안은 그 우리 주민의 의사 이런 것도 감안돼야 되지만 그거와 뭐를 조화시켜야 되는가 하면 그 국가가 이제 국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부분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잘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김용환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도청 후적지는 대구 시내에 남은 아주 중요한 알짜배기 땅이기 때문에 또 그 도청 인근 지역이 대체로 우리 시의 발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예를 들어 산업 기술 시설이 들어오든 문화 시설이 들어오든 또는 관공서가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주변의 공동화를 갖다가 억제하고 최대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 있는 방향으로 취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권은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 주민은 이제 그 시청이나 법원, 검찰청, 또 이 그 대구시에서는 박물관, 테마파크, 그 다음에 우리 김용환 팀장님이 지금 우리 입지 환경을 생각해서 산업시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되겠고요. 또 우리 대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적인 어떤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도청 이전터가 지금 14만 3천 제곱미터, 평으로 하면 한 4만 3천 평 정도 되는데요. 법원이나 그 사실 시청이 오더라도 소요되는 평수는 그 반 또는 반 조금 더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김 팀장님이 얘기하는 부분과 같이 섞어서 복합타운으로 형성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에서 어떤 부담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대구시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요. 이런 우리 대구는 ICT도 아주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운을 만들어서 창조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법원, 검찰청 또 시청까지 다 들어오는 복합타운, 네. 북구 주민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사항일 것 같기도 한데요. 행정타운은 두 개 중에 뭐 시청이 들어오든지 법원, 검찰청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기관이 소요하는 그 면적이 4만 3천 평은 아니라는 거죠. 그 반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 건물과 공간을 산업시설로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엄창욱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저도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은 그 공간은 대구 미래의 장기적인 비전
또 그 속에 숨어 있어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수건도 잘 링크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또 공간적인 특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미래 정신이 거기서부터 샘처럼 솟아나와서 흘러내려서 대구 지역에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개념의 대구의 샘을 그곳에 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저기에 있던 벽돌을 이렇게 뽑아와서 옮겨 놓는다고 하는 식의 생각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첨언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셈을 파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하고도 동시에 또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얼핏 보면 대립될 수도 있지만은 또 곰곰이 생각하면은 조화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 무엇을 둘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 김효환 팀장님, 지금 이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권 의원님 또 지금 이 팀장님은 지역 그 산업 관련 시설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 대구시나 엄 교수님은 뭐 이 지역의 이 벽돌을 여기저기 옮기기보다 새로운 샘물, 결국은 이 국가 주도의 또는 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시설들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각각의 주장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의 도청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크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곽시청 그 신청사를 비롯해서 관공서를 유치하자는 논리이고, 두 번째는 국가 관련 시설입니다만은 교육이나 문화 관련해서 국가 사업으로서 유치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근데 첫 번째 주장 같은 경우에 대구 신청사 건립 유치의 경우에는 대구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달서구 그리고 최근엔 동구까지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대한 그 유치전에 합세를 해서 유치전이 굉장히 과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대구 시내에 또 지역 간의 그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 계획이 최근에 변경됨으로 인해서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예시적으로 세계사 테마파크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역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민간 대비 그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기획관님, 지금 말씀은 국가주도의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표현이신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국가의 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현재 이 부지가 거의 대부분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어서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력으로는 그것을 개발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제 각종 박물관이라든가 테마파크는 재작년에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이제 실시한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문가들이 잘 분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 들어가는 내용물, 그 알맹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이제 국토연구원에 하는 용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기획관님, 최근에는 이 후적지, 도청 후적지와 이 대구시청 그 시의회 이 부지를 이렇게 맞교환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최근에 대구시 의회에서 이제 제시된 의견으로 그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시청을 이전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북구청을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권은희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이 시청 시의회하고 이 도청 후적지 맞교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도청 이전 지원 특별법을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해봐야죠. 하지만은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마침 이 도청 이전 특별법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용 문제고 네. 현재로는 이 도청 후적지의 공시지가가 약 1,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청 입장에서는 도청터를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이제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 도청 이전 특별법을 통해서 예.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도청 이전 특별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획관님 말씀 주시죠. 그 개정안의 내용은 핵심적으로 경북도청 후적지를 국가에 기속시키고 그것을 개발할 때 이제 국가가 전액 부담해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의 좀 비용 부담 때문에 정부가 이제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강해서 이제 전액 부담분을 좀 완화시켜서 국가가 개발 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좀 완화된 안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지를 국가에 기속시키고 국가가 이제 전액 부담해서 개발한 안이 제일 좋지만 만약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면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민자를 투입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이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개정되어서 이제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의 어떤 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기획관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 도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대구시가 안고 있는 이제 비용 문제, 비용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이 대구시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적인 측면,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작년부터 이 안에 대해서 공동 이해를 가지고 있는 대구시, 경상북도, 그다음에 대전시,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4개 시도 지사, 시도지사가 같이 이제 공동 건의문을 이제 국회와 중앙부처 요로에다가 전달하고 그다음에 계속 방문해서 그 의견을 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별법 개정안을 그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요로 그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권은희 의원님, 네. 사실 이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의 문제는 지난 대선 때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인 기재부나 국토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국회 또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안은 강창희 여장님과 대표 발의를 해서요. 국회의원 100여 명이 동의 서명을 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 법안 개정에 난색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국회의장님이 발의하고 국회의원 100명이 서명했다 하면은 대부분은 통과를 어쨌든 이제 그 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지금 사안이 어려운 사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그 정부에게 그러면 지금 법안을 어떻게 조정을 하면은 통과할 이거를 갖다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하고 이번 9월 회기 이전에 그 대안을 내놔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보고 이제 여기 관련 어떤 그 의원님들이나 관련 이제 시 또 도 여기서 그 대안을 보고 평가를 하고 그 대안이 우리가 이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 법안으로 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안으로는 어렵고요. 조정안은 지금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번 9월 국회 조정안이라도 최대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의원님들하고도 연계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원안 그리고 지금 조정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정안 네. 양자의 차이는 뭐죠? 지금 원래 원안은 이전 청사비, 그 다음에 기반 시설비, 그 다음에 이전 터 개발, 이것을 모두 다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어떤 조정안을 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몇 가지 조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전 청사비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일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은 도로의 일부를 좀 부담을 하거나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 활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안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이제 기재부, 국토부의 설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설득을 위한 논리나 이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환 팀장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예, 중앙정부나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 이전 특별법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은 바로 대구와 대전입니다. 그리고 기국비로 도청 이전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지역이 광주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륙 중추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 세 지역을 정책적으로 내륙 삼각벨트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에 근거해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총 국비만 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7천억 원을 전남도청 이전에 투자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 그리고 최근 신정부에서 발표한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 육성 관점에서 이제는 강주에 이어서 그다음에 대구, 대전에 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내륙 중추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형태로 전략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엄창옥 소장님 말씀 주시죠. 네, 최근에 수도권 개발 제약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의 불균등 발전이 모두가 염려되고 있죠. 지역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수도 간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도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도 그런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금방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개정안의 조정안이 지금 물밑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 내용 자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나가는 주체와 남아있는 주체의 협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숙제이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이 문제가 개별적으로 해결되어질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네 주체가 힘을 모아서 국민적 여론을 만들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전 우리 김용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을 견지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권은희 의원님, 네. 아무래도 이 도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서 가장 전위에 계시다고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한 전략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위한 전략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의 정부와
절충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 그것이 이제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 또한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정부가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조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뭐 특별한 묘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도청 후적지와 관련된 이 도청 이전 특별법이 무산되거나 어떤 이 조정된 그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이 경북도 입장에서 이전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경북도는 또 뭔가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이 다른 방식의 매매일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 경북도청의 입장이 잘못하면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한계를 제시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 매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 도청 매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김 기획관님 말씀 주시죠. 예, 일단 그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 이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에는 저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 책임성,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한적인 비용 부담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국가 책임성이라는 문제는 이제 도청 소재지와 이제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가 이제 국가의 정책적 판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 형평성 문제는 아까 예전에 김용환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륙 3개 도시의 경우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문화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약 한 8천억 정도의 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전남도청 후적지를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도청 이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이 이제 정부가 이제 비용 부담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도청 이전으로 인한 부담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충남도청과 경북도청 이외에는 나머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행정구역과 도청 소재지의 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이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부 기관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질문하신 이제 이 법률안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 통과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일종의 어떤 수단적인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법률안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도청 후적지를 우리 시민하고 우리 시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최대한 이제 정치권 등과 협력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법률적인 어떤 지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안 통과도 병행해서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기획관님 말씀대로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데 예. 지금 이제 도청 이전 법안이 통과돼도 국비 지원이고 예. 안 돼도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든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비용이나 매입 비용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 대구시 입장에서 예산 조정을 통해서 매입 비용을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번 용역이든 충분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청 이전 문제도 이거와 약간의 연관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구시청 이전을 위해서 현재 한 250억 원 정도를 지금 적립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이 내년 중순경까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상황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환 팀장님,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비로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시원한 해결책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중앙부처별로 여러 사업의 형태를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법원 이전을 할 때 법무 관련 서비스들이 단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중요한 시설들이 도청 후적지 인접해 있습니다만은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확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IT 대학부터 관련 대학을 이전하게 된다면은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엄창욱 소장님, 경북대학교의 IT 상과대학 옮기는 문제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구체적인 주장이 나와서 매력적인 주장이죠. 저희 학교로서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 대학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도 또 협력할 혹은 선의의 경쟁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을 거의 유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지 매입은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원님께서 노력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지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선례 문제라든가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그렇지만 예생적 힘을 키운다는 뜻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김요한 박사님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 사안이 4개의 시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과 대구의 어떤 유사성, 공유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네 지자체단체 혹은 관련성이 깊은 두 지자체단체라도 힘을 모아서 지역 광역경제권 국가 프로젝트 같은 사안들을 추진하여서 이 안에 내용물을 채우고 또 대구 지역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결국은 개발 비용의 상호 조정적 분담을 의미하는데요. 내용 있는 조정적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를 그려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그런 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예. 지금 엄창욱 교수님 말씀은 이 도청 후적지 터만은 반드시 국가가 매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신청사의 건립이라든지 또는 기반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은 조정안도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권은희 의원님, 네. 지금 이 매각이 어려워졌을 경우, 매각으로 충분히 비용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네.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될까요? 지금 이제 국가가 이것을 매입하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 방법은 도청 이전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전남 도청 이전터처럼 뭔가 그 도시를 상징하고 도시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그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 국가가 이런 것을 지원을 못하는 경우 우리는 지금 최상에서 최악까지를 전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뭘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그 시청 부지하고 맞바꾸는 방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도와 협의를 해서 10년 또는 20년 장기 분할 상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북 도청 부지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이전하더라도 나머지 부지는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것을 토지 대금을 갚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대구시와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찾아내고 그것을 앞으로 여러 가지 전략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김철석 기획관님, 이 도청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는 경북도청하고 협의가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북도청과의 그 협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경북도청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말씀 주시죠. 이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협력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국책 사업으로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임시 사용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4년 말부터 도청에 이전하고 그 이후에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청 등이 이제 순차적으로 한 2년간에 걸쳐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 이전에 따라서 이 도청 후적지의 임시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그 활용 문제는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 현재 시민대학, 그 다음에 각종 회의 장소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경북도청하고 그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한 가지 이제 경북도청과 협력을 해 나갈 부분은 우리들이 지금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에만 지금 이제 한정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주변 지역의 이제 경제 활성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북도청이 이전해 나감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매우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청과 또 그 해결 방안을 또 서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터 활용과 관련해서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이기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앞으로 도청 이전터 활용 어떻게 해나가야 가장 모범적인 개발이 될 수 있을런지 어떤 논리와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창옥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김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해외의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삶의 현실 문제인 주거 공간도 새롭게 개선하고 또 개발되어져 나갈 후적지의 개발 방향과 조화로운 지역 공동체를 설계하는 일, 이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며 여기에 지혜를 모으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중 최근의 방식들이 이런 문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체계를 시와 또 구와 주민들이 협력해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희환 팀장님 말씀 주시죠. 예, 동일한 맥락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구 시민과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과 시설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자는 주장, 그리고 북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역 내에서라도 중요한 시설들을 이전해서 상권 위축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화롭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청 이전터 후적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인근의 대연 1동, 2동 그리고 이런 북구 전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대구의 도시 재생 정책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고 추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철석 기획관님 말씀 주시죠. 지난 7월에 지금까지 이제 문화국에서 하던 도청 후적지 개발 문제를 우리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이제 전략개발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전략개발팀 주관으로 이제 TF를 구성할 것인데 그 TF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후적지 개발 TF가 있고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이제 활성화 TF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TF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 이런 거를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렴해 가지고 요번에 다음 주 경에 이제 발주하는 용역에 하여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청 후적지와 그 인근 지역이 대구의 성장 동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벽돌을 빼서 저쪽에다 끼우는 것이 우리 대구시에 무슨 득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벽돌을 필요하면 빼서 이쪽에다 끼우고 이쪽에는 대구시가 원하는 의료 관광 도시라든가 이런 쪽을 만든다든가 외부 유입을 이쪽으로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사고보다는 좀 더 오픈을 해서 유연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대구 또 대구의 향후 먹거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차원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요진단 대구, 오늘은 성공적인 도청 후적지 개발을 위한 지역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도청 이전, 우선 후적지 개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청 후적지 이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참여한 갈등으로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청 후적지 개발, 대구시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대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채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